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변론하는 것인지 위자료 선정 기준에 관한 판시 내용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그 피고 쪽에서 변론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고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재반박이 이루어지면 더 설득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 놓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도움되는 영상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 기각을 구하는 방향이 있겠고 위자료를 감액해달라 그러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기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각을 구하는 방향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처음에는 불륜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방향이겠고, 두 번째로는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을 알 수 없었다, 알지도 못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불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내용을 보자면은, 위자료 청구의 인정 근거는 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즉 매우 가까이 연인처럼 연인과 같은 사이로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불륜이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판시 내용, 제가 서면에서 쓴 거를 따왔는데요. 판시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이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면은 다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연인이 아니라 그냥 친구 관계였다, 아니면 직장 동료 관계였다, 요 선까지 끌고 나올 수 있어야지 이제 불륜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라 하더라도 너무 가까운 관계, 남녀 관계처럼 너무 가까운 관계, 연인에 준할 정도의 이런 관계로 보일 만한 카톡이나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위태해지게 됩니다. 또한 가령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증빙 같은 것들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그 외에도 모임의 일원으로 다 같이 만나는 것에 불과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게 되면은 이게 부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증빙 같은 거와 함께 적절히 항변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항변, 또한 알 수 없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면은 귀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상간소송을 접하다 보면은 대체로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뭐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서는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관계가 시작된 이상 함부로 이렇게 다시 이 관계를 없었던 것처럼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죠. 애정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도 딱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딱 그 행위를 멈추셔야 되는 거가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계속 교제가 이루어졌다면은 위자료를 감액할 사유로 주장해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실의 어떻든 책임 성립을 완전히 부정시킬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항변 내용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전원합의체 판시입니다. 혼인 관계 중에 혼인이 이제 법률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후에 불륜이 이루어진 경우, 그때는 불륜이 아니죠. 그 이후에 교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은 이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으니 이 부분은 잠깐 보겠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기간 별관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복할 수도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혼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파탄되어서 회복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상태에 그 이후에
교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겁니다. 이러한 항변은 좀 독특한 항변으로서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고 쪽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감액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주장하는 것이 더 현명한 변론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감액만 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소외인, 그러니까 유부남이거나 유부남 쪽에서 더욱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교제 기간이 짧다. 소외인 쪽에서 부정행위 전력이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규칙성을 줄이려는 방식입니다. 그 부정행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700만 원만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 또는 실질적 파탄을 일으킨 것은 이 부정행위 때문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인과성에 관한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혼했는지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따라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실질적 판탄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다. 이혼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은 인과성과 관련된 요건인데 일관성을 완전히 부정한다기보다는 약간 희석시켜서 여기 감액적인 요소로 삼으려고 그러는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간자에게만 소송한 경우에는 3천만 원 보통 청구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3,100만 원이죠. 가단 사건으로 만들어서 판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보기 위한 이런 시도인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에게만 만약에 청구를 했을 때에는 반띵으로 감액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통상적으로는 하곤 합니다. 사실 이게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는 거는 어느 일방에게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배상해야 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데 상간 소송에 있어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판시에서도 하급심 판시들에서도 대놓고 일방에게만 청구했기 때문에 반액인 1,500만 원만 인정할 것이다. 이런 설시문구를 아예 대놓고 때려박는 그런 법관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한 요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 사례에서도 이런 감액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이 케이스를 경험해 보면서 딱 예상한 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의 그 금액이 결국엔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한 변론 방향대로 이렇게 변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사자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강한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감정적인 요소들도 물론 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법관에게 어필하는 경우 설득력을 가진 것들도 생기겠지만은 이게 정제되지 않는 본인의 감정만 가지고서는 당사자가 변호사한테 시키는 대로 해달라 이렇게만 하면은 요거를 저희가 따르게 되면 결국에 이게 결과는 좋지 않는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희들 의견에 따라서 한번 준비해보고 주장 개진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뭐 생각 날만한 게 있다면은 좀 더 영상을 만들어 보고서 추가적으로 더 올려보겠지만은 일단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제가 수임한 사례들을 소개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들이 이 경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할지 말지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